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귀살대가 되기 전부터 강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소년 액션 만화 장르이다 보니 전투에 재능이 있는 캐릭들이 많이 등장하곤 하죠. 보통 귀살대원이 되어 검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강해지거나 혈기가 되어 인간을 잡아먹으면서 강해지는데, 일반인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우주의 텐겐입니다. 텐겐은 뿌리 깊은 닌자 가문에서 태어나 아빠에게 엄청난 혹독한 소리를 받고 컸으며, 귀살대원이 되기 전에 닌자로 어마어마하게 이름을 날렸다고 하죠. 여기서 궁금한 건 텐겐이 닌자 시절에도 소리의 호흡을 썼을까? 인데 전집중 호흡 자체가 귀살대였던 요리이치가 귀살대원들에게 알려주며 전파되었고, 그들이 은퇴해 교육자로 지내며 귀살대원들을 키우기 위해 가르쳤을 테니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닌자들에게는 전파시키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강한 것을 추구하는 몇몇의 닌자들이 소문을 듣고 호흡을 배웠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닌자들은 호흡을 쓰지 않아도 자신들만의 특유의 기술이 있으니만큼 꽤나 보수적인 닌자 집안으로 표현되는 우주의가에서는 호흡을 쓰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호흡을 배우지 않은 상황이었어도 텐겐은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지컬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으니만큼 일반 혈귀들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전투력을 지녔을 것 같고, 귀살대원이 되기 전에 전투력을 따졌을 땐 최상위급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신주로와 쿄주로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대대로 염주 가문이었던 랭고쿠 가문의 사람들이며 둘 다 염주로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둘 다 어릴 적부터 강한 피지컬과 검술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주로와 쿄주로는 둘 다 귀살대원이 되기 전부터 귀살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아빠를 따라서 검술을 배웠겠죠. 쿄주로의 엄마 루카는 어린 쿄주로에게 왜 강하게 태어난지 아느냐고 물을 정도면, 랭고쿠 가문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은 이들은 어릴 적부터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이며, 신주로 역시 염주로 30대 중반 이상까지 주로 지냈던 걸 보면 재능이 출중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당연히 어린 시절에도 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어릴 때부터 검술을 배웠으니만큼 귀살대원이 되기 전에도 이미 웬만한 귀살대원들보다 강한 전투력을 지녔을 거라 예상되죠. 그 다음은 사비토입니다. 사비토를 자연스럽게 귀살대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비토는 귀살대 선별시험에서 죽어 귀살대원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인물이죠. 하지만 귀살대 선별시험 전부터 이미 물의 호흡에 탁월한 재능을 발현해내며 동기인 기우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에서도 엄청난 활약으로 사실상 혼자 모든 혈기들을 다 베어버리며 압도적 전투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너무 과신했던 탓일까요? 혼자서 너무 많은 혈귀들을 한꺼번에 죽이다 보니 칼날의 이가 빠져버렸고 결국 소녀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별시험을 통과해 귀살대원이 되었다면 엄청난 전력이 되었을 텐데 아쉽죠. 어쨌든 귀살대원이 되기 전에 수십 마리의 혈기를 잡을 수 있는 인물들이 몇 없기에 재능만큼은 확실히 엄청나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네미입니다. 사네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압도적인 전투력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지만, 어린 시절에 혈귀가 된 엄마를 혼자서 제압해 주었다는 것과 그 후에 혈귀에 대한 증오심으로 혼자서 혈귀를 자신의 피에 취하게 만들고 제압해 아침에 태워 죽이는 걸 반복했죠. 사실 그냥 희귀혈빨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혈귀가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완전히 전투력을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네미 역시 전투력이 있어야 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배우지 않고도 수많은 혈귀를 죽인 이력이 있는 사네미는 확실하게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노스케입니다. 이노스케 같은 경우는 산속에서 산짐승들에게 키워져 엄청나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 그런지 독도 약도 잘 안 듣는다고 하며 회복도 야생동물처럼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산속에서 자랐는데 말은 어떻게 배운 거지? 어쨌든 호흡을 알려준 교육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짐승의 호흡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산에서 만난 귀살대원을 제압하고 칼을 빼서 선별시험을 통과해볼 정도면 거의 멧돼지 탈을 쓴 멧돼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지 않을까요? 귀살대원이 되기 전부터 아주 호전적인 성격이었으며 싸움을 하기 위해 귀살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일반 혈귀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주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태초의 호흡 사용자인 요리이치와 상현일 코쿠시보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인물로
부모님이 죽고 나서 형인 유이치로와 둘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혈귀가 이들의 집에 쳐들어왔고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는 혈귀에게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보통이지만 그때 무이치로는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집에 있는 온갖 세부치로 혈귀를 공격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혈귀를 제압한 상태였죠. 이건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이 발현된 것이고 사실 이때의 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술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의 몸으로 혈귀를 조져버렸다는 것, 혈귀가 제압당한 모습을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발라버린 느낌으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쌍둥이이며 코쿠시보의 유전자가 있는 유이치로는 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준 것이죠. 그 다음은 연주 미치리입니다. 미치리 같은 경우는 귀족 비슷한 집안의 딸로 꽤나 유복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란 인물이기에 귀살대원이 되기 전에 어떤 전투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밀도가 높은 근육을 타고나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에도 실패한 전력이 있죠. 귀살 때에는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찾기 위해 들어왔을 정도이니만큼 주변에 자신보다 강한 남자는 1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신체 능력이라면 일반 혈귀들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암주 교매입니다. 교매이는 어릴 적 열병으로 인해 시력을 상실했고 절에 거두어져 승려로 자라게 되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고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거두어 기르던 카이가쿠가 밤중에 몰래 나갔다가 혈귀를 만났고 그 혈귀를 절 안으로 들여 혈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매이는 승려이다 보니 살생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전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몸 또한 키만 컸지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이성을 잃고 그 혈귀를 맨손으로 으깨 죽여버렸습니다. 숨겨진 본인의 힘이 깨어난 것이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누가 괴물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탄지로입니다. 탄지로는 탄지로의 아빠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마에 희미한 반점이 있는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 딱 2명이 있는 선천적 반점 보유자죠. 그 말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하게 높다는 얘기이며 어릴 적부터 히노카미 카구라를 익혔기에 기술 자체도 엄청나게 능숙할 테고 전투가 벌어질 때면 적재 독소에 자신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비치는 세계를 통달한 수준이며 탄지로집 근처에 찾아온 거대한 식인곰을 도끼 한 자루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목을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귀살대원이나 혈귀가 되기 전 모든 인물들 중 요리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인물이 바로 탄지로가 아닐까 예상해보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인물들은 대부분 탄지로보다 어린 나이에 귀살대원이 되어 활약을 했고 아니면 혈귀가 되었죠. 그들의 전투력은 귀살대나 혈귀가 된 이후에 엄청나게 강해진 것이니만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수명이 다해 죽을 때까지 일반인 신분이었던 탄지로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상현유 규타로입니다. 규타로 같은 경우는 하층 유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주 험난한 생활을 한 인물이죠. 동생이 우매가 태어나고 조금 커서는 육아에서 깡패일을 하며 살아갔는데 그 일대에서는 규타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이 시절에 이런 음지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은 꽤나 난폭하고 거친 깡패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면 거의 한국으로 치면 야인시대 김두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동생 우매를 불로 태워버린 사무라이에게 등에 칼을 맞고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낫으로 베어 죽여버리는 정도였으니 일반인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현삼 아카자 케이조입니다. 아카자는 인간 시절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후 타고난 격투 실력으로 뒷골목을 평정했었는데 그때 그 실력을 눈여겨본 도장 사범인 케이조가 자신의 밑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지만 아카자는 거절하고 덤볐다가 한바탕 뒤지게 쳐맞고 그의 제자가 되었죠. 그 뒤 케이조에게 가르침을 받고 격투술에 대한 재능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케이조는 과거에 강도에게 습격을 받은 어떤 노인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노인은 케이조의 엄청난 무술 실력에 반해 자신의 땅과 도장을 물려줬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도장의 인간들은 케이조를 시기질투해 온갖 모함을 해댔고 문화생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근처에 있는 도장 인물들 중 아무도 아카자나 케이조를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우물에 독을 타 음독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케이조와 케이조의 딸 코유키가 죽게 되었고 아카자는 엄청난 분노로 인해 그 주변에 있는 도장 무리들을 혼자서 주먹으로 다 으깨 죽여버렸습니다. 혼자서 무술을 단련한 성인 67명을 몰살시켜버린 정도면 거의 무술의 달인, 이미 일반 귀살대원들보다 훨씬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스승인 케이조 역시 이 정도 수준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은 상현일 코쿠시보입니다. 코쿠시보 같은 경우 인간 시절에 엄청나게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사 집안의 자제로 어릴 적부터 꾸준히 검수를 단련했던 만큼 일반인보다는 더 강한 전투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혈기 하나에게 발린 정도이니만큼 다른 인물들보다는 특출나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이치입니다. 요리이치는 작품 세계관 끝판왕이자 태초의 호흡 사용자이며 모든 것의 정점인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뚜렷한 반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쳐다보면 그게 내비친 세계로 보였고 숨만 쉬면 그게 전집중 호흡이었으며 검을 강하게 잡으면 혁도가 발현되는 사이 캐릭이었죠. 어린 꼬꼬마 시절 때 검을 처음 잡자마자 검술사부를 순식간에 떡실신시켜버린 정도였다 보니 요리이치가 성인이 되었을 땐 귀살대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미 무잔을 발라버릴 수 있는 전투력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신적인 존재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요리이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그야말로 평등 사상을 주입해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귀살대나 혈기화되기 전부터 강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리이치를 제외한 어떤 인물이 이 중에서 가장 강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